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삼성그룹보다 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장 토론까지 벌어진 한국당의 복잡한 셈법,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자유한국당 천안에서 1박 2일 연찬에 돌입했는데 지금 이 문제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금 전부터 비공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자리인데요. 공식 안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나 이런 인적 쇄신 문제가 올라가 있진 않지만 참석하는 의원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핵심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선 패배 후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전 의원 그리고 전 원외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처음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텐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게 현장 기자의 전언입니다. 특히 일단 본격적인 토론회는 조금 전 3시 반부터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홍준표 대표가 모두 발언부터 과감하게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말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극심한 내분으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부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야기하면 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제 여론조사로는 20%가 넘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제 제한 없이 당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모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인사말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당이 힘들었다. 그렇게 좀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다가 주제에 제한 없이 토론을 벌이겠다.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입고 있는 의상입니다. 저 자켓. 바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꺼내 들을 때 입었던 자켓을 또 입고 나왔어요. 자, 오늘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결론 나올까요? 실제로 오늘 안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 같지만 당내 의견을 좀 다 들어볼 수 있는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류석춘 혁신위원장도 당대표가 좀 너무 빨리 제기했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을 정도로 당내 교감 없이 사실 돌발 발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친박계 의원들 그리고 그 외의 의원들이 사실 침묵을 좀 지켜왔었는데 류여애 최고위원이나 김태흠 최고위원 정도만 공개 발언을 했었고 나머지 친박계, 범친박계 의원들이 사실 상당수 포진해 있는데 침묵을 지켜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들이 입을 열게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원론적인 토론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아예 결론은 못 내더라도 조금 당내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윤곽은 좀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치데스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두고서 이게 보수 정치권이 어떻게 정계 개편이 될까를 굉장히 유심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지금 며칠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꺼냈던 박 전 대통령 출당 카드 지난 대선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친박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밖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홍준표 대표나 그거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서울시장 후보가 또 갈리고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있죠. 이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열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후보가 2명일 때와 1명일 때는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럴 때는 한번 보수 유권자들의 힘을 결집시켜 볼 수 있는 또 그 모멘텀도 되고 그런 걸 이용하려면 그런 계기를 가져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른정당과 네. 자유한국당의 어떤 형태로든 여하튼 후보를 하나를 내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박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있고 그리고 친박
친박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친박계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청와대 오더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생리상 그럼 그게 그대로 가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그 친박계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 의원들을 다 친박계라고 해서 청산 대상이 아닌 그렇죠. 거고 예. 지금 말하는 건 8인방 정도의 얘기인 거거든요. 뭐 이름 거명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사람들은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사람들조차 뭐 탈당이나 출당 조치가 아니라 그냥 뭐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그 정도 얘기가 나와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고, 그러면 바른정당에게 이 정도 카페 깔아줬으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할 만한 거죠. 자, 강명 기자, 지금 이수희 변호사가 관측하기에는 바른정당이 어찌됐건 간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려는 게 홍준표 대표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바른정당도 그런 걸 바라고 있을까요? 자, 우선 홍준표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냐면요. 결국은 바른정당 우리가 흡수할 테니까 2030 세대의 지지를 바른정당이 많이 받는 건 우리에게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2030이 어떻게 보면 당의 통합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뭐 일단 홍준표 대표 가장 시급한 것은 2030 그리고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홍준표 대표 하면은 예전에 그 롤모델론 있죠. 대선 후보 시절에 흑수저라고. 이제 본인은 흑수저에서도 이제 이렇게 개천에서 용났다, 성공했다라면서 내가 네 롤모델이다라고 이제 반말로 SNS에 적는 바람에 오히려 더 논란을 좀 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한 청년에게 굴욕을 당한 영상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는 청년에게 우리 당에 들어오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청년이 바른정당을 택한 겁니다.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죠.